안녕하십니까? 프로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컨디셔닝의 두 번째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 좋아요. 이번 케이스는 정신과를 다닌 지 며칠 안 된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의 경우는 우울증과 같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사생활 영역에서 문제가 생긴 케이스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고유의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자위행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에 이론 강의에서 성적 자극을 견디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적용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리셨고 때마침 제가 멘탈 컨디셔닝을 진행하고 있던 때에 컨택이 되어서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소 우스꽝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여성도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진 않습니다. 프로이트 당시에도 비슷하게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키는 부인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럼 이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디지털 정신분석. 컨디셔닝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어보았고 정말 힘든 시기에 단비같이 해당 캠페인을 권유해주셔서 신락 같은 희망을 부여잡으며 참여하였습니다. 다소 불필요한 말을 좀 많이 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친절히 응해주셔서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첫 컨디셔닝을 통해 가장 큰 도움을 받은 포인트는 변화와 시간이었습니다. 기존 복용 중인 약물로 인해 생긴 신체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이 욕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새로운 방식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재 무직 상태인 저에겐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강조해 주시며 시간표를 짜서 생활해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평소 불규칙하게 살아온 습성 때문에 좀 걱정되지만 열심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로우 버피라는 운동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저의 시선으로는 조금 느린 스쿼트 운동 같긴 한데 평소 욕구 억제를 위해 운동을 겸하고 있으니 야외에서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꼭 해보겠습니다. 잘 억제해보고 잘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첫 컨디셔닝을 통해 시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조언을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지켜지지 않아 컨디셔닝 2회차를 통해 다시 지켜보기로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지켜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충동 중엔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능동 충동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힘을 수동 충동이 있다 하셨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상황인 경우 시간에 맞춰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능동 충동이 좀 더 활성화되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수동 충동이 활성화되며 도리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질 수 있음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갈수록 충동적인 생각을 억제하기 어려워집니다만 다가올 3회차를 위해 더욱 노력해보려 합니다. 멘탈 컨디셔닝 프로그램. 이번 컨디셔닝의 포인트는 결과의 매듭입니다. 매듭을 연결지음으로써 정신을 올바르게 정립함은 물론이요 유익한 작용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거라 하셨습니다. 예로 사랑을 하고 아픔을 경험하는 것은 슬플지는 모르오나 다음 사랑을 더 건강히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의식적으로 약물이나 술에 의존한다면 일시적으로 해결은 될지 모르지만 다른 문제가 얽혀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떠한 일이든 매듭을 짓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 컨디셔닝대로 시간표를 짜서 생활해보니 시간에 맞춰 무언가 행동을 시행함으로써 여전히 충동적인 생각은 들지만서도 일상을 방해할 정도의 지배적인 존재였다면 굳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꽤 뒷전으로 밀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의 시간이라는 매듭을 채움으로써 어느 정도 강박 증세가 통제되고 조절되어 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아직 정확히 무슨 목표를 위해 매듭을 완성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4주차를 위해 조금은 천천히 답을 찾으려 합니다. 약물 치료를 병행한 지 어느덧 2개월. 추석 연휴로 인해 약물 처방을 못 받아 현재까지 5일째 약물 복용을 못하고 있지만 증상이 더 악화된다거나 충동적인 상상이 증폭되는 증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약물을 끊음으로써 다소 마비되었던 성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하여 굳이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컨디셔닝의 포인트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권리란즉 어떤 일을 함에 따라 요구 차원이 들어가고 예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당한 노동을 하고 당연하게도 월급을 받아야만 하는 일, 이것이 권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무란 요구됨이 없더라도 마땅히 해야 된다 판단하게 되는 일입니다. 예로 부모님께서 제 상황에 대해 아신다 하여 제가 이것저것 도움을 요구한다 해서 꼭 들을 필요도 없고 요구됨이 없지만 부모로서 자식이 올바른 길을 가고자 돕는 과정은
일종의 의무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실 권리라는 의미에 대해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컨디셔닝은 다소 이해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신의 권리 혹은 의무에 대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당장 이해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알아가 보려 합니다. 컨디셔닝 마지막 시간의 포인트는 사람과의 교류였습니다. 충동을 억제하고 매듭짓고 권리를 실천하는 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에 동반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랫동안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만날 기회조차 갖지 못했는데 아직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이 많이 서툴겠지만 노력해보려 합니다. 비록 충동적인 상상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았지만 컨디셔닝을 통해 많이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컨디셔닝은 생활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에 대해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는 없습니다. 권리란 결국 내가 할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 말에는 책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리 실천이란 결국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멘탈 컨디셔닝을 통해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생활이 보완되면서 충동에도 영향력이 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도 진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의 링크로 들어오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